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 재학 중인 MSP 김민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운트 퀴즈 앱을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라고 하더라도 10분가량만 투자하시면 당신만의 카운트 퀴즈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운영체제로 윈도우 8을 설치하셔야 하고 또 비주얼 스튜디오 2012 버전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또한 카운트 퀴즈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혹은 템플릿을 디버그 하셔서 이 앱이 어떤 앱인지에 대해서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 앱은 색상이나 모양, 숫자 등 몇몇 카테고리로 나눠진 이미지들을 카운트하는 유아용 퀴즈 앱입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을 하면 이렇게 맨 앞에 사진첩이 있고 스타트를 누르면 이렇게 그림들이 나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이 문제고요. 밑에 있는 그림들이 여러분이 골라야 할 아이템들입니다. 위에 있는 문제에서 문어를 선택하였으니 문어가 몇 마리인지 세어보고 한 마리, 문어가 한 마리, 이런 식으로 푸는 퀴즈 앱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지 리소스와 음원을 덮어 쓴 다음에 앱매니페스트 파일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키스 제이슨 파일과 옵션스 제이슨 파일을 수정하여 문제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HTML 폴더를 수정을 해서 참박 컨텐츠를 바꾼 다음에 페이지스 폴더와 튜터스 JS 폴더들을 수정하여 디자인을 약간 바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빌드하면 끝이 납니다. 첫 번째, 이미지 리소스 덮어쓰기입니다. 리소스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은 로고, 스몰 로고, 스토어 로고, 스플래시 스크린 이 네 가지인데요. 이것의 사이즈는 각각 150 곱하기 150 픽셀, 30 곱하기 30 픽셀, 50 곱하기 50 픽셀, 620 곱하기 300 픽셀입니다. 이것들의 리사이징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PPT 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를 열고 한번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할 것은 이미지 리소스와 음원 덮어쓰기인데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로고, 스몰 로고, 스플래시 스크린, 스토어 로고 이 네 가지를 넣게 되는데요. 이 앱의 경우에는 백그라운드가 약간 컨텐츠와 잘 맞지 않는다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파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백그라운드 파일 사이즈는 1366 곱하기 768입니다. 이 파일들을 이미지 폴더에 넣어 보겠습니다. 음원 파일인데요. 음원 파일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하든가 아니면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넣으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내용은 앱매니페스트 파일인데요. 앱매니페스트 파일을 열어보면 가장 처음에 응용 프로그램 UI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에서는 이 앱에 표시될 이름과 사용될 언어, 그리고 설명, 그리고 로고의 경로와 배경 색깔 등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은 기본 언어입니다. 언어의 경우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EN,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KO 등을 사용하는데 만약 더 많은 내용을 궁금하시다면 옆에 있는 추가 정보를 클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설명 등은 모두 이 기본 언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언어에 맞춰서 지역화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앱을 스토어에 올리는 과정에서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로고를 바꿔보겠습니다. 로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원래 있던 로고와 같은 경로로 넣었기 때문에 특별한 수정이 없더라도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 밑을 보시면 전경 텍스트 그리고 배경색이 보이는데요. 만약에 배경색이 밝은 경우에는 전경 텍스트를 어둡게 하고 배경색이 어두운 경우에는 전경 텍스트를 밝게 해서 글씨를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로컬 테스트에서 아마 거부당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앱 매니페스트의 기능 탭을 들어가겠습니다. 기능 탭에 보시면 인터넷이라든가 마이크 혹은 라이브러리 등 사용할 기능을 선언하는 곳인데요. 이 앱의 경우에는 아무런 기능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체크박스를 해제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는 기능에 체크를 하신다면 그것은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나 사용법 등의 명기해야하므로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패키지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탭에는 패키지 표시 이름, 스토어 로고, 버전, 게시자 등이 나오는데요. 패키지 표시 이름은 스토어에서 보여지는 여러분의 앱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스토어 로고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첨부한 그 스토어 로고이고요. 버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앱을 만드실 때 한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큰 업데이트를 했을 경우에만 부버전 혹은 주버전을 올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템플릿에서는 아직 인증서가 여러분의 인증서가 아닐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서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의 인증서를 가져오거나 혹은 만들어서 넣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아야 될 내용은 데이터 파일들입니다. 데이터 파일들은 제이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이슨은 자바스크립트의 일종으로 데이터를 넣는 확장자입니다. 자, 일단 키스 제이슨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일단 코딩을 시작하기 앞서 이 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앱의 경우 원래 파란색과 빨간색, 그리고 문어와 생선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두 가지씩의 아이템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 종류의 기타와 세 가지 색깔로 이 앱을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미지 폴더 안에 제가 준비해온 이미지 리소스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를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값인 id는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첫 번째 카테고리의 번호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는 컬러 혹은 쉐입 이렇게 색깔과 모양과 같이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밑은 키, 만약에 색깔을 기준으로 나눴으면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과 같이 그 나누는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인 URL은 이 카테고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인가. 만약에 빨간색이라면 이 빨간색이라는 표시가 나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수정을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의 색깔과 세 가지의 모양을 넣을 것이므로 6개를 넣게 되는데요. 제가 준비한 소스를 다 넣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될 소스는 오픈스 제이슨 파일인데요.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id. 이것은 전과 같이 순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진 것은 키스. 키는 아까 전에 선언한 그 키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 문어라든가 파란색 물고기 등과 같은데요. 이것들도 같은 방식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다 바꿨는데요.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반점을 없애지 않거나 혹은 중간에 유니코드 등 이상한 문자들이 들어갈 경우에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워드나 메모장 혹은 엑셀 등에서 복사해서 붙여 넣을 때 그런 에러가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질 경우에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PPT에 첨부를 해두었으니 혹시 DB가 많으신 분은 참고를 하셔서 엑셀로 DB를 가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한번 다 넣었으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플래시 스크린이 바뀌었고 시작을 누르니까 바탕화면과 문제들이 바뀌었습니다. 자, 파란색 통기타 한 대 혹은 일렉기타 한 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HTML 폴더를 수정을 해보겠는데요. 이 폴더에는 About, Help,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시죠. 윈도우 8에서는 참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이 바에서는 모든 앱에서 일정한 UX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 권한과 사용자 취급 방침 등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헬프,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 또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나오는데요. 이것을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앱 매니페스토에서 지정하였던 언어가 기억나시나요? 이 앱의 경우 일단 영어로 이것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글로 앱을 만들 경우에는 이것을 모두 한글로 바꿔주셔야 하고요. 혹시 이 앱이 아니라 다른 앱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개인정보 취급 방침의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시거나 하실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제한을 걸게 되오니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한 가지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수정을 할 것인데요. 저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제 블로그에 올려둔 다음에 그 URL을 넣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소스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지 타이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 그리고 배경색, 그리고 내부에 있는 제목, 그리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의 경우에는 H3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굵게 표시된 내용이고요. LI로 표시된 내용은 점이 찍혀 있는 내용, 그리고 제가 방금 추가한 A로 시작되는 이 코드는 바로 그 웹페이지로 옮겨갈 수 있는 하이퍼링크입니다. 이런 식으로 HTML 태그를 이용하여 앱을 만들 경우에는 조금 더 화려하거나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디버그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과 그리고 제목, 굵게 된 혹은 점이 찍힌 내용들이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퍼링크가 된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제가 미리 작성을 해둔 개인정보 취급 방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tutor.js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템플릿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면 이 파일을 많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가장 먼저 선언되어 있는 이 6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맨 처음에 보셨던 그 사진첩의 아이템들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는 스플래시 스크린, 그리고 밑에 4개로는 미리 지정을 해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들을 몇 줄 없애거나 추가하거나 혹은 바꿔주시면 여러분의 사진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꿔주실 내용은 25번째 줄의 앱 타이틀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앱에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에 이름이 바뀐 게 보이시나요?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시작과 자지 시작,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앱 타이틀이라는 곳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 앱 타이틀을 없애고 싶으시다면 페이지 폴더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첨부된 자료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앱이 완성되었습니다. 템플릿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개발에 능숙하지 않은 이에게 앱을 완성시키며 동기를 부여하고 혹은 조금 더 쉬운 작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자기가 몰라서 사용하지 않거나 못했던 기술들을 적용하고 또 배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기술이 주제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기술 자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예제들과 템플릿 등을 사용해 보시고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기술을 찾아 구현하십시오. 여러분의 앱을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